안녕하세요. 닥터포커스 원미연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조루증,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장애를 겪게 되는데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는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남성 성기능 장애의 경우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감 상실, 남성 우울증, 그리고 나아가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닥터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중년 남성은 물론이고 젊은 층에서도 부쩍 늘고 있는 남성 성기능 장애, 그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최나경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나경 원장입니다. 남성 성기능 장애,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건가요, 원장님? 네, 남성 성기능 장애에는 발기부전과 발기지속증 같은 발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조루, 지루, 역획성 사정과 같은 사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남성 갱년기 등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남성들이 이런 성기능 장애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성인 남성 10명 중 3, 4명이 경험한다는 가장 흔한 남성 성기능 장애, 조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조루의 정의부터 좀 내려주시죠.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사정이 일찍 이루어지는 것을 조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 일찍 사정이 되는 거. 네. 근데 어느 정도 시간 내에 사정을 하면 뭐 조루로 판단한다,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성관계 도중에 시간을 직접 재면서 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2분을 넘지 않는다면 조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분, 네. 그렇다면 조루와 발기부전의 차이는 뭘까요? 간혹 이제 본인의 상태가 조루인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너무 심해서 발기부전으로 오해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 네. 발기부전이나 발기 시 강직도나 지속력에 관한 문제이고, 조루나 발기력에 상관없이 사정이 일찍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루와 또 반대되는 걸로 지루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네. 지루. 지루는 조루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성적 흥분 상태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발기부전이나 조루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한 20% 정도에서 이제 앓고 있는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노화가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조루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런 증상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루는 나이와 상관없이 전 연령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발기부전은 노화에 영향을 받지만 조루는 노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루의 원인은 뭔가요, 원장님? 예, 조루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귀두 감각이 예민한 경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성에 대한 죄의식이나 부정적 인식 등 정신적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 흥분도가 너무 큰 경우, 그다음에 전립선 질환, 그리고 또 발기부전도 조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대한남성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조루증 유병률이 매년 급격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루의 유병률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우리나라 남성의 20% 정도에서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 유병률을 살펴보면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18에서 20세, 24세까지는 18%, 24세에서 아마 23%, 35에서 44가 23%쭉 봤을 때 한 20%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 연령대로 조금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연령대가 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루의 증상은 사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거라고 네.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사정이 빨리 되는 것이 이제 증상이 되겠는데요. 이제 또 정의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루는 약간의 성적 자극으로도 삽입 전, 삽입 중, 그다음에 삽입 당시, 삽입 직후 또는 본인이 원하기 전에 극치감과 사정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콘돔을 여러 개 사용하면 조루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속설도 있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원장님? 조루의 원인 중에 귀두 감각이 예민한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좀 다른 거군요. 네. 근데 술을 마신 후에 성관계를 가지면 뭐 조루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이거는? 네, 적당한 음주는 이제 과도한 긴장감을 해소시켜주고 또 남성분들이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등 이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너무 이제 과음을 하신다면 오히려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또 성관계 할 때마다 술을 드신다면 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조루 증상이 나타나도 뭐 피곤해서 그런 거야, 이러다 말겠지, 이런 생각으로 병원을 찾지 않고 민간요법이나 속설에 의존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같은 거 없을까요? 민간요법을 이용하여 이제 효과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는 분들도 일부에 불과하고요. 민간요법에 기대어 치료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그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루로 증상이 심할 경우, 심할수록 남성이 받는 스트레스도 이제 커지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대신에 성관계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네. 전문적인 치료. 네. 네. 근데 이 조루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발기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경우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발기부전의 동반 증상으로 조루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조루만 인식하고 발기부전을 인식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근데 발기부전은 조루의 이제 원인 중 하나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루를 방치한다고 발기부전이 모든 조루가 다 발기부전으로 발전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조루랑 네. 발기부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네. 사정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발기가 되지 않는 경우, 이제 조루증과 발기부전이 함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기부전 때문에 조루가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와 상관없이 발기부전 따로, 조루 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같이 나타났을 때, 뭐, 첫 번째 말씀드린 경우인지 두 번째 말씀드린 경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선은 이제 그 발기부전이 원인이 돼서 조루가 나타난 경우에는 발기부전 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은 발기부전 치료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조루를 같이 치료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뭐 간단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조루의 자가 진단법도 있을까요? 조루 자가 진단에는 PEDT라는 설문지가 있는데요. 다상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화는 사정을 지연시키기가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두 번째, 귀화가 원하기 전에 사정을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세 번째, 귀화는 아주 미미한 자극에도 사정을 하십니까? 네 번째, 귀화는 원하는 것보다 빨리 사정을 해서 스트레스를 느끼십니까? 다섯 번째, 귀화는 사정에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배우자가 불만족스러운 데 대하여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이십니까?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 네. 건가요? 증상이 좋은 쪽이 0점이 되겠고요. 나쁘면 4점을 주게 됩니다. 네. 합산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8점 이하의 경우에는 8점 이하는 정상이 되겠고요. 9에서 10점은 잠재적 조루, 11점 이상의 경우에는 조루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자가 진단을 통해서 좀 조루가 의심이 된다면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할 텐데요. 병원에서는 조루의 진단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원장님? 네, 조루의 진단법이 많지는 않은데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로는 음경 진도각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귀두와 음경의 이제 피부 민감도를 기계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검사 수치가 5 미만인 경우에는 예민한 것으로 이제 봐서 과민성 조루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점수가 15점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나 심인성 조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조루로 진단이 됐다면 치료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수술적 치료와 이제 약물 치료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네. 수술적 치료에는 배부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부 신경 차단술.
예, 배부 그러면 보통 배 쪽을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 배부위.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음경을 보면은 음경에서 위쪽 방향을 이제 배부라고 하는데요. 아. 예, 그 위쪽 방향에서 지나가는 그 신경이 있습니다. 그 뿌리 쪽, 그러니까 음경 뿌리 쪽에서는 한 가닥으로 지나게 되는데 그게 귀두로 이제 귀두 쪽으로 갈수록 이제 양쪽으로 퍼져서 전신은 그 성기 골고루 이제 신경 분포하게 네. 되고요. 그래서 이 신경을 차단을 해서 이제 귀두나 이제 음경의 감각을 예민한 감각을 둔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네네. 이제 이때 중요한 게 너무 많은 신경을 차단하게 되면 오히려 감각 이제 못 느끼게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가 그럼 손길이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네. 치료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술 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경을 차단하게 되는데 수술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간단하게 이제 오래 걸리진 않네요. 네. 그리고 한 3주에서 4주 정도의 회복 기간이 이제 거치게 됩니다. 아, 회복 기간은 뭐 그냥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나요? 피부를 절개하고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붓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게 되고요. 또 피부가 붓는다고 해서 이게 원래 이제 잘리기 전의 상태대로 힘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도 한 2주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회복 기간을 갖고 네. 네, 천천히. 약물 치료에는 이제 SSRI라는 항우울제 약물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약물이 이제 작용하게 되면은 중추신경계의 흥분도를 떨어뜨려서 조루에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발기부전 약물처럼 관계 시에 미리 복용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네. 발기부전 치료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제 조루약에 관한 경우에는 2시간 전에 복용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네요. 그렇죠. 시간이 길수록 이게 맞추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한 번 드신다고 그래서 효과를 못 보시면 한 번 드셔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 번 드셔서 본인한테 맞는 시간을 찾으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밖에 또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 발기부전에 쓰였던 해면체내 주사요법이 있겠는데요. 네. 이거는 실제로 조루를 근본적으로 치료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정 후에는 발기 상태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데요. 네. 이 주사요법을 쓰게 되면은 약물 용량을 잘 맞추게 되면은 발기 후에, 그러니까 사정 후에도 발기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고 다시 이제 죽었다 하더라도 약간의 자극으로 또 다시 발기시키는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해면체 주사요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귀두주사요법, 그 다음에 음경의 대체지피 삽입술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귀두나 음경의 그 완충 역할을 하게 돼서 효과를 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이런 치료로 뭐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나 뭐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어떤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이나 출혈의 위험성은 그렇죠. 조금씩은 다 있는데, 뭐 수술 방법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방적 항생제나 그다음에 드레싱만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발기 지속증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데, 발기가 됐을 때, 완전 발기가 됐을 때 이게 보통 6시간을 넘기게 되면 안 됩니다. 6시간을 넘기게 되면은 통증도 굉장히 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병원에 빨리 전화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본인들이 뭐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상담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약물 농도를 본인이 직접 조절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항상 의사가 정해진 약물 용량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구형 약물의 경우에는 이제 항우울제 성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치료 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좋을까요? 네.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한 달 정도 금욕 기간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조루 원인 중에도 이제 금욕 기간이 긴 것도 원인의 일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고 나서 처음 관계를 가질 때 다시 또 조루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루가 네. 나타났다고 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 행동요법 중에 스탑 앤 스타트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스탑 앤 스타트. 스타트. 예. 그건 어떤 방법인가요? 뭐 말 그대로 이제 멈췄다 다시 해라 이런 뜻인데. 스톱 앤 스타트. 예, 네. 이제
관계를 하실 때 사정감이 이제 들게 되면은 그때 멈추고 아.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하는 방법을 얘기하게 돼 있고요. 네. 이런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도 그 조루의 정의에서 이제 사정 조절 능력이 이제 떨어져서 네. 그 조루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정 조절 능력을 훈련을 통해서 키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네. 되는 거군요. 네. 네. 이 남성 성기능 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발기부전과 조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많은 남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지만 드러내기를 꺼려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환자들이 오래 고민하시다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고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성기능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고요. 네. 그와 동반돼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성기능 장애로 인해 뭐 약물이나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경우 치료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원장님? 네. 그러나 이제 조루의 경우에는 조루의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그래서 조루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방법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원인 파악이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시도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남성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과 조루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이에 따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0세 이전의 경우에는 기질적 원인보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대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성행 자체가 미숙하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발기부전과 조루가 잘 나타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그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잘 안 된다고 자꾸 피하기보다는 자꾸 시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가끔씩 말씀드리는 건데, 스포츠처럼 생각하시라고. 네, 야구선수도 운동 많이 하니까 잘하지 해볼수록 않습니까? 훈련이 그쵸?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안 된다고 자꾸 피하는 것보다는 자꾸 시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기질적 원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만성 질환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발견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발기부전과 조루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좀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기부전의 원인은 정신 탓, 기질 탓이 있습니다. 네. 예, 한두 번 발기력에 이상이 생겼다고 크게 실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제 건강 관리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또 잘 되겠지 하는 낙관적인 생각과 자신감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루의 원인은 다양한 만큼 최고의 치료법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에 맞는 치료를 이제 해야 되겠는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치료법을 여러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네. 본인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조루증과 발기부전 같은 남성 성기능 장애의 경우 민간요법 등에 기대는 것보다는 전문가 상담하여 건강한 성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닥터포커스 최나경 원장님과 함께 남성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과 조루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실 많은 남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지만 대부분 전문의와 상담하고 치료하기보다는 민간요법이나 속설에 의지하면서 혼자 소갈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잘못된 정보에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전문의와 상담 후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